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온도, 습도, 불쾌지수까지 모두 오르는 여름철. 오히려 혈압은 떨어지기 쉬운 조건이라고요? 저혈압의 원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할 주제 어떤 걸까요? 네, 오늘 할 주제는 저혈압입니다. 우리가 고혈압은 많이 알지만 저혈압은 잘 알기 어려운데요. 날씨가 무더운 지금 여름철에 꼭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주제,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저혈압입니다. 고혈압에 비해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고혈압 환자가 더 많아서 그런 걸까요? 네, 고혈압이 좀 더 많기도 할 것이고, 고혈압은 혈압이 높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치료가 있지만, 저혈압은 딱히 질환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은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저혈압에 대해서는 치료하기보단 혈압이 낮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치료를 해서 아마도 그렇게 될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저혈압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관리가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저혈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저혈압의 진단 기준은 어떤 걸까요? 네, 일반적으로 혈압이 수축기 140, 이완기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한다면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을 정상으로 보고 수축기 90, 이완기 60 미만을 저혈압이라고 봅니다. 흔히 이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사실 저혈압이거든요.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저혈압을 치료해야 되는 병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고혈압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혈압이 위험하다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저혈압을 만드는 몸의 상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감염성 폐혈증이나 심한 탈수가 있거나 심한 출혈이라든가 몸 상태가 나쁠 때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당연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 혈압이 낮아질 정도의 몸 상태라면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타 실신의 위험도도 높아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저혈압이라고 다 같은 저혈압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혈압이 여러 원인에 따른 증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의 동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심한 감염병이 있거나 심한 출혈이 있어 병원에서 간혹 쇼크라는 이야기 듣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도 있고요. 식후 혈액의 장 분포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식후 저혈압, 고혈압이나 전립선 비대증 등의 약물에 의한 저혈압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고혈압 환자에게서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기도 할까요? 네, 고혈압 환자가 약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혈압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약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 혈압이 떨어질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이 좀 더 빨리 뛰고 혈관도 수축하고 이러한 보상 기전이 있어야 되는데, 약을 드시면 이러한 보상 기전에 방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저혈압이 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몸 상태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 평상시에 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혈압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식후 저혈압은 좀 단어가 굉장히 신선한데요. 어떤 걸까요?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식곤증이라는 말을 좀 많이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의 혈류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으로 좀 많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약간 적당하게 오면 이제 머리에서 피가 빠져서 졸리게 되는 식곤증이고, 그게 좀 너무 과다하게 몰린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는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식후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는 저혈압성 쇼크는요, 위급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위급 상황이 맞습니다. 저혈압성 쇼크는 심한 출혈이라든가 체액 손실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져서 장기로 가는 혈류가 적어서 장기 손상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증상으로는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 혼탁이 있을 수가 있고, 피부가 축축하고 창백해지고 잿빛으로 변합니다. 실신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혈압성 쇼크가 생긴다면 당연히 구조 요청부터 하셔야 되고, 머리를 낮추고 다리를 올려서 환자를 눕혀야 됩니다.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혈압은 마르고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 잘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또 맞는 이야기일까요? 네, 아무래도 마르면 체액량이 적어서 체액량의 변화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과체중이다 보면은 고혈압이 또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체력이 약하다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질 때 보상작용으로 혈압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저혈압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저혈압의 발생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탈수나 이뇨제를 사용하거나 출혈 등이 있어서 혈액량이 감소된 경우, 고혈압이나 전립선 비대증 등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당뇨병, 심장병,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등 자율신경계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이 있거나 혈압이 낮아졌을 때 이를 보상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 고령인 경우에 저혈압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저혈압 환자에게 여름은 더 위험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저혈압과 계절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여름에는 덥고 습한 환경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돼서 탈수가 잘 발생하기 쉽고 고온으로 인해서 혈관과 근육의 이완으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저혈압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충분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이 탈수가 혈압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건가요? 네, 혈압이라는 게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탈수가 와서 혈액량이 많이 줄어든다면 혈압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로 겨울에는 이 저혈압을 안심해도 될까요? 겨울이 되면 기온이 떨어질 때마다 혈압이 오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보다는 괜찮겠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저혈압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혈압이 올라가서 심뇌혈관 사고가 많아지니 겨울에는 혈압이 높은 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혈압 환자에게 여름 더위 말고 또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름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 길게 노출되면 안 되는데 대표적인 곳이 목욕탕, 사우나, 장시간에 뜨거운 샤워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시간 서서 있다던가 음주를 많이 한다던가 수분 섭취가 적거나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약간 저혈압인데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핑 하면서 어지러운 이 증상이 자주 일어나긴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을 올리게 되는데 고령이거나 당뇨, 신장병, 심장병, 만성질환이 있거나 탈수가 있거나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들을 복용하는 경우 이 보상작용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실신에도 이를 수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저혈압의 신호일 수는 있는데 다만 일시적인 몸 상태의 저하일 수도 있으니 다른 증상이 더 있지 않는 경우라면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저혈압의 다른 증상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혈압은 어지럼증, 두통, 피로감, 가슴 답답함, 불규칙한 맥박, 울렁거림, 흐려지는 시야, 목마름, 차갑고 축축한 피부, 창백함, 호흡곤란, 실실 등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없는 저혈압도 있을까요? 네, 인구의 약 1에서 2% 정도 본태성 저혈압이라고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상이 없더라도 몸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혈압 체크를 꾸준히 해보는 게 좋긴 하겠죠?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이 증상이 없는 저혈압은 방치하기 쉬운데요. 꼭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네, 증상이 전혀 없는 본태성 저혈압인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데 증상이 없다고 해서 혈압이 너무 낮다면 약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심한 저혈압은요, 치료 대상일까요? 네, 증상이 심한 저혈압은 당연히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꾸준히 잘 관리하면 저혈압에서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원인이 있던 경우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인 질환의 치료이고요. 다만 원인이 탈수라든가 체력 부족이라든가 이러면 물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질환뿐만이 아니라 몸 관리 전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요즘 네. 수면 푹 주무시나요? 더워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이 더 위험한가 봐요. 네. 물 많이 드시고 잠 푹 네. 주무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부를 위해서도요. 네. 네. 이 저혈압 환자를 위한 관리 사항을 알려주시면요,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항상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고령인 경우 갈증을 적게 느껴 본인도 모르게 탈수가 오는 경우가 흔할 수 있는데 갈증을 느낀다면 충분히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분 섭취를 꼭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는 실내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음주는 적당히 하시고 식사는 골고루 적당히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면 적당량의 소금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눕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땐 천천히 일어나시고 평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여름에 더 위험한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혈압의 진단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축기 혈압 90mmmercury 미만, 이완기 혈압 60mmmercury 미만일 때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저혈압 원인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네, 심한 감염병이 있거나 심한 출혈 등에 의한 쇼크, 갑자기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식후 혈액의 장 분포로 인한 식후 저혈압, 고혈압이나 전립선 비대증 등의 약물에 의한 저혈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혈압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지럼증이나 두통, 피로감, 가슴 답답함, 맥박이 불규칙하고 울렁거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차갑고 축축한 피부라든가 호흡곤란,失神 등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무엇을 주의하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항상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는 실내 활동이 좋습니다. 음주는 적당히 하시고 식사는 골고루 적당히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면 적당량의 소금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눕거나 앉았다 일어날 땐 천천히 일어나시고 평상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철, 혈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혈압 체크와 수분 섭취는 필수 사항이니까요. 여러분 잊지 말고 실천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푹 수면하기 위해서는요 운동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운동하시면서 집에 가시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